이번에 네이버가 이혜진이 국감장에 나온 게 뉴스 조작이잖아요. 네. 뉴스 조작질을 했는데 그래서 불려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하는 말미에 왜 국제관계는 어떻고 자국을 보호해야지 외국 기업한테 역차별을 주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이번 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지금 네이버가 파리에 유럽지사를 세워서 지금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부들부들했습니다, 진짜. 이 네이버라는 이 기업 하나가 한국의 인터넷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막 오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이혜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인터넷 환경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전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글로벌하게 봐야 합니다. 싸이월드가 사라진 뒤 수익을 작은 기업이나 신문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가져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기업과 싸우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한국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브랜드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네이버가 너무 후져요. 이게 이혜진 창업자가 그랬죠.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국경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요? 한국 인터넷 시장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철저하게 걷어놓고 검색도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 광고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망가뜨려 놓은 한국 인터넷 환경 때문에 표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준 포맷이 국내에서 안 통하니까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독립사업자가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광고 상품을 팔고 거래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도 국가별로 구글도 아시아 담당자, 유럽 담당자, 뭐 프랑스 담당자 이런 식으로 각 지사들이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 회사는 없어요. 왜 한국 회사가 없을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는 광고 상품은 기술적인 표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표준을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표준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돈을 내면 다 노출시켜줘요.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노출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표준 기술이라든지 웹 인터넷 기술의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90년대 후반에 창업을 한 이후에 현금 장사를 시작했죠. 게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500원씩, 100원씩 이렇게 결제를 유도해가면서 맞아요. 그 수익으로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훌륭한 검색 엔진들을 많이 인수했었어요. 엠파스도 인수하고 첫눈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근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떻게 했느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구글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구글의 데이터 분석 차트에서 네이버가 소셜 네트워크로 뜨거든요. 서치 엔진으로 안 떠요. 그냥 커뮤니티 계정으로 소셜 인식하는 네트워크로 거죠. 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에서 구글이 한국 시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글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최근에 뭐 C랭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끗한데 왜 깨끗한 나한테, 순진무구한 나한테 이런 과도한 질문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런 항변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건 거의 그 최순실 박근혜급이에요. 네. 대답 나온 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시장 모델은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해요. 네이버는 세계 네. 무대로 나가고자 하고 일본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그 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 국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자기네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논문을 써서 논문을 올렸으면 이 논문이 누구 논문이다라고 논문이 떠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자기네 카페나 블로그에 카피해서 올렸으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본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들어가서 모든 뉴스를 보건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네이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생태계가 네이버 네, 안에서만 네. 도는 거야.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면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떠요. 물론 거기도 광고에 의해서 순위 결정은 되고 하지만 사업이니까 그거 외에 원본을 보여준단 말이죠. 예.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만든 거고 이게 다 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 지위를 높여간 이유가 역차별 때문인가? 아니거든요. 구글이 핸드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핸드폰 플랫폼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을 하는 거고 이번에 네이버가 이혜진이 국감장에 나온 게 뉴스 조작이잖아요. 네. 뉴스 조작질을 했는데 그래서 불려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하는 말미에 왜 국제관계는 어떻고 자국을 보호해야지 외국 기업한 역차별을 주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네.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IT 기업이니까 우리가 네이버라는 이름만 보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한 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네이버는 재벌은 아니죠. 그 뿌리가 이제 과거로부터는 굉장히 어린 기업이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네. 계열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혜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삼성으로 치면 이건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 책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직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 의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너래요, 오너. 그러니까 이혜진은 실질적인 오너예요. 오너십, 그러니까 제왕이죠. 거의 자기 개인 기업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어떤 뭐 직원들 뭐 카페 테라스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도닥거리는 거 좀 싫으니까 오후에만 쓰게 해라 라는 의견이 그 다음날 바로 실행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말만 창업자고 네.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에서도 물러나서 글로벌 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뭐 창업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이건희급인 거거든요. 그게 네이버가 정말 이렇게 IT 기업으로서 혁신 기업으로서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확실히 느낀 게 국회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구내에 있는 커피숍에 굉장히 쌉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러 이제 내려갔다가 아는 다른 보좌관 형이 있길래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잘 만났다고. 너도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받아보니까 네이버 국회 담당자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나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 네이버가? 네이버도 이런 걸 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명함을 아예 그렇게 예, 판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 무슨 네이버 영업팀 소속의 차장 누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슈가 그 단통법 있죠. 네. 단통법이 이슈였는데 단통법 이슈를 둘러싼 그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말기 제조사와 그 IT 서비스 제공업체들끼리의 비공식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협력 체계가 있었어요. 야합이죠. 그 법률 그것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이거 앉아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쭉 이제 노가리를 겸한 수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척 이렇게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의도는 그런 거죠. 네이버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대기업인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법률이나 안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나 금융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입사했다가 1, 2년도 못 버티고 금방금방 퇴사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입사할 때는 뭔가 IT 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뭐 제안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입사에 가보면은 편집 업무만 계속 해야 되고 뭐 영업 업무를 해야 되고 광고 운영 업무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경쟁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 고과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승진이나 한 단계 올라가는 가능성 자체가 팍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아 여기서 더 이상 버텨봤자 길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이버 출신 창업자다. 뭐 네이버 출신 스타트업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퇴사한 사람들의 사연들은 훨씬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혜진 씨가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저는 기함을 한 게 있어요. 검색 광고의 경우 전통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뺏어온 것이 아닌 구글 등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가져갈 수익을 지켜낸 것이다. 아이, 그건 좀 그렇다, 진짜. 기함을 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한국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깡패질하는 게 다들 알아요. 사업자들은. 본인이 이게 한 말이 네. 사실이라면 네. 군장받아야 되잖아요. 난 참 이 사람의 그 지식, 지적 수준,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거의 박근혜, 최순실, 안철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식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행위를 어떻게 그것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켜냈다라고 70년대식 논리를 피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아니,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국내에서 뭔가에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을 키워야 되지 않냐. 외국 기업이 무한정 들어오는 걸 막아다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가 했던.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 인터넷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형태로 지금 계속 고립돼 가고 있어요. 그게 언어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맞아요.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사실 글로벌 시장이 필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참 좋게 하는데 이게 사업 기회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기술인데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은 내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뭐 달나라에 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접속 가능하고 고객을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한글이라는 컨텐츠 안에서만 안주하게 가둬놓은 범인이 네이버인가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일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구글과 네이버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세금 회피 논란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논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공식 자료와 반박 자료 등을 내면서 잇따라 설전을 벌인 건데 구글 코리아가 어제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대결입니다. 이것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이제 뭐 세금을 내네 어쩌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공격을 했고 왜 구글을 여기다가 끌어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글 코리아 쪽에서는 세금 다 내고 있고 고용도 수백 명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공을 한 게 이제 구글 검색은 객관적이다. 네, 그렇죠.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고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이는 주장인 거죠. 당신들은 그런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많잖아. 이런 먹이는 것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이혜진 창업자가 전 의장이 뭔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대목은 제가 판단할 정보가 없고 다만 검색에 관해서 네이버가 구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이버의 검색과 구글의 검색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근데 구글이 뭐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런 포털의 기능을 하는 곳이 사실상 개별 미디어보다 훨씬 언론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언론과는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네? 국정감사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특히 페이스북이 이미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도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런 광고들이 미국 대선 광고인데
어떻게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이 네, 그렇죠. 되냐. 이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인데 그걸 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하고 유사한 논쟁이에요. 네, 미상원에서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확히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된 청문회였는데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3사 관계자도 소환해서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따져 물은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적으로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그 기능 때문에 뉴스를 게재하고요. 링크로. 네, 지난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러시아 관련 계정이 작성한 정치 게시물을 받아본 미국 사람이 1억 2,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논란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구글이 언론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라라는 추궁당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죠. 네. 예. 근데 구글은 이렇게 말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편집해서 재배치하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구글에서는 뉴스 검색이 될 뿐이지. 자, 유사한 논란이 있다. 이 사안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구글과 네이버.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90년대 후반에 창업을 한 이후에 현금 장사를 시작했죠. 게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500원씩, 100원씩 이렇게 결제를 유도해가면서 맞아요. 그 수익으로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훌륭한 검색 엔진들을 많이 인수했었어요. 엠파스도 인수하고 첫눈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근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떻게 했느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구글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구글의 데이터 분석 차트에서 네이버가 소셜 네트워크로 뜨거든요. 서치 엔진으로 안 떠요. 그냥 예. 커뮤니티 계정으로 예, 소셜 인식하는 네트워크로 거죠. 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에서 구글이 한국 시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글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최근에 뭐 C랭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뭐 인터넷 환경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전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글로벌하게 봐야 합니다. 싸이월드가 사라진 뒤 수익을 작은 기업이나 신문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가져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기업과 싸우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한국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브랜드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네이버가 너무 후져요. 이게 이혜진 창업자가 그랬죠.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국경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요? 한국 인터넷 시장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철저하게 걷어놓고 검색도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 광고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끗한데 왜 깨끗한 나한테 순진무구한 나한테 이런 과도한 질문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런 항변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건 거의 그 최순실 박근혜급이에요. 네. 대답 나온 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시장 모델은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해요. 네이버는 세계 네. 무대로 나가고자 하고 일본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그 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 국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자기네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논문을 써서 논문을 올렸으면 이 논문이 누구 논문이다라고 논문이 떠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자기네 카페나 블로그에 카피해서 올렸으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본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들어가서 모든 뉴스를 보건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네이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생태계가 네이버 네, 안에서만 네. 도는 거야.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면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떠요. 물론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망가뜨려 놓은 한국 인터넷 환경 때문에 표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준 포맷이 국내에서 안 통하니까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독립사업자가 광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광고 상품을 팔고 거래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도 국가별로, 구글도 아시아 담당자, 유럽 담당자, 뭐 프랑스 담당자 이런 식으로 각 지사들이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광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 회사는 없어요. 왜 한국 회사가 없을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는 광고 상품은 기술적인 표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표준을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표준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돈을 내면 다 노출시켜줘요.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노출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표준 기술이라든지 웹 인터넷 기술의 이번에 네이버가 이혜진이 국감장에 나온 게 뉴스 조작이잖아요. 네. 뉴스 조작질을 했는데 그래서 불려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하는 말미에 왜 국제 관계는 어떻고 자국을 보호해야지 외국 기업한 역차별을 주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이번 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지금 네이버가 파리에 유럽 지사를 세워서 지금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부들부들했습니다, 진짜. 이 네이버라는 이 기업 하나가 한국의 인터넷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막 오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이혜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다만